1343년 피렌체에서 100명이 넘는 직원을 고용하며 유럽에서 가장 규모가 큰 사업 중 하나를 벌이고 있던 파치노 디 토마소 페루치라는 인물이 파산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페루치는 북아프리카, 키프로스, 그리고 런던에 이르기까지 무려 16개의 지사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10월 27일 피렌체 당국에 자신의 부채를 갚지 못하게 되었다는 파산 선언을 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당시 이탈리아 지역에서는 파산하고 빚을 갚지 못하게 될 경우 바지를 내리고 채도 보니스, 나의 재산을 포기합니다 라고 말해야 했는데 페루치 역시 이런 처지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는 채권자들을 피해 피렌체에서 도망가야 했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페루치의 파산으로 인해 사업적으로 유럽 전역에서 그와 연결고리를 맺고 있던 약 350명의 사업가들이 덩달아 연쇄적으로 파산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역사학자들은 이 사건을 당시까지 유럽에서 있었던 최대의 경제 위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14세기 초중반에 이런 경제 위기는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사실 페루치의 가문은 이미 1292년, 그러니까 약 50년 전부터 사업을 시작해왔습니다. 당시 피렌체는 유럽 전역에서 시작된 경제 호황의 덕을 톡톡히 보면서 번성하고 있었습니다. 1000년부터 1250년까지 기후가 아주 좋아 농업이 발달하면서 식량 생산량이 거의 2배에 가깝게 증가했고, 이를 토대로 피렌체의 인구 역시 이전의 2만 명에서 9만 명에 이를 정도로 증가했는데, 이는 유럽에서 5번째로 큰 규모였습니다. 이탈리아 지역의 상인들은 십자군 전쟁을 통해 상업적으로 이익을 받고 스페인 해안을 따라 잉글랜드와 북프랑스 지역까지 가서 무역을 했습니다. 덕분에 피렌체에서 제작된 상품들은 피렌체를 벗어나 국제적으로 거래될 수 있었습니다. 1252년에는 피렌체에서 자체적으로 화폐인 굴덴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피렌체의 상인들이 유럽 전역에서 무역을 벌였기 때문에 피렌체의 굴덴은 곧 유럽에서 가장 널리 통용되는 화폐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는 피렌체에서 영향력 있는 은행가들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번영하고 있던 피렌체에서 사업을 시작한 페루치의 가족들은 각종 곡물과 사치품들을 그리스에서 스페인에 이르기까지 판매하면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페루치 가문은 피렌체에서 은행, 환전상, 소매상 사이의 조합에서 핵심적인 자리들을 차지하는 데 성공했고,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자리에 가문의 인사들을 심을 수 있었습니다. 1300년 무렵 페루치 가문은 85,000 굴덴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이는 유럽에서 세 번째로 규모가 큰 사업체였습니다. 이보다 규모가 큰 두 개의 사업체 역시 피렌체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이는 피렌체가 당시 얼마나 번성하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페루치 가문은 특히 피렌체에서 나폴리로 이어지는 지역의 식량 사업을 책임짐으로써 큰 이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앞서 언급된 대로 당시 피렌체는 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었는데, 이 때문에 피렌체 인근에서 생산되는 식량만 가지고는 도시의 인구를 책임질 수 없었습니다. 이를 노린 페루치 가문은 이탈리아 남부 지역에서 수천 톤의 밀을 수입한 후 이를 자체적인 시설에서 밀가루로 가공한 후 마찬가지로 수입해온 와인, 치즈, 올리브유 등과 함께 판매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남이탈리아 지역에는 피렌체에서 생산된 옷 등을 수출했습니다. 게다가 페루치를 비롯한 피렌체의 상인들은 정치적인 사업을 통해서도 막대한 이득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나폴리의 왕은 시칠리아를 점령하기 위해 무려 6차례에 걸쳐 원정을 벌였는데, 상인들은 원정에 필요한 돈을 대출해줌으로써 이자로 큰 이익을 받습니다. 대출을 모두 갚을 능력이 떨어지자 왕은 밀을 비롯한 각종 상품의 무역에서의 독점권을 인정해주기까지 했습니다. 한편 페루치 가문은 이탈리아 지역을 넘어서서 유럽 전역에서 큰 규모로 무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각 지역에 지사를 둬서 해당 지역의 정보를 재빠르게 수집하는 데 박차를 가했습니다. 거래되는 상품들의 가격 변동이나 각 지역의 환율 변화를 경쟁자들보다 빠르게 알아차리고 이를 통해 이익을 보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심지어 각 지역의 권력자들보다도 국제 정세에 있어서의 각종 정보를 빠르게 접했는데, 잉글랜드의 왕이 프랑스의 군사력에 관한 정보를 이들에게 돈을 주고 구매한 것은 이들의 정보력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잉글랜드 왕에 대한 음모를 꾸민 반역자를 이탈리아 상인들이 시칠리아 지역에서 체포한 후 돈을 받고 잉글랜드로 넘겨주는 일도 있었습니다. 나폴리의 왕은 1308년 페루치 가문의 저택에서 3주가 넘게 머무를 정도로 이들과 가깝게 지냈는데, 이들은 이런 친분을 바탕으로 왕에게 사치품을 팔고 세금을 대신 걷어주고 무기를 구매해주고 용병 구매를 대행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국제적인 규모에서 각종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페루치 가문은 기초적인 학교를 막 졸업한 13세의 남성들을 바로 고용해서 재교육시켰습니다.
회계에 대한 기초적인 교육을 피렌체에서 시킨 후 유럽 전역에 파견했는데 직원들이 각 지역의 유지들과 너무 가까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 주기적으로 인원들을 재배치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직원들은 무역에 있어서의 지식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의 언어까지 구사할 수 있게 되면서 전문성까지 갖추게 되었습니다. 페루치 가문은 당시 직원들에게 연봉으로 약 100굴덴을 지불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는 대략 큰 저택 하나, 2명의 하인, 그리고 말 한 마리를 가지고 살 수 있을 정도의 넉넉한 금액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4세기 초가 되면서 기후가 안 좋아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흑사병이 시작되기 수십 년 전부터 각종 전염병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가축들이 사망하는 것은 물론 농업 생산량이 떨어졌습니다. 1315년 이후부터는 잉글랜드와 프랑스, 그리고 오늘날의 독일 지역에서 기근으로 인해 아사하는 이들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초기까지만 해도 페루치 가문은 이런 위기를 이용해 오히려 이득을 볼 수 있었습니다. 기근이 들었을 때 밀을 비롯한 곡물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격을 올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329년부터는 식량 가격을 도저히 감당하지 못한 피렌체 시민들이 시장이 열리던 장소를 습격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시 당국은 곡물 가격을 강제로 낮췄습니다. 초기까지만 해도 상인들이 손해보는 만큼의 금액을 시의 예산으로 상인들에게 보전해 주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이런 정책은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오히려 나중에는 시에서 직접 곡물을 사오기까지 하면서 페루치 가문의 독점권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식량조차 부족한 상황에서 사치품 무역이 쇠락했을 것이라는 사실 역시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시 당국이 벌인 전쟁도 이번에는 상인들에게 큰 손해로 돌아왔습니다. 피렌체 시는 1325년부터 루카를 비롯한 인근 지역과 전쟁을 했는데 이를 위해 비싼 용병들을 고용해야 했습니다. 이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시 당국은 부유한 이들에 대한 증세를 실시했는데 당연히 부유한 상인들이 큰 돈을 내야 했습니다. 페루치 가문은 세금 납부를 피하기 위해 사업을 위해 필요한 자금의 명의를 다른 지역으로 돌렸습니다. 한때 11만 8천 굴덴에 달하던 자본금이 6만 굴덴으로 줄어들 정도였습니다. 한편 페루치 가문은 이런 일련의 사태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만회하고자 1336년 잉글랜드의 왕에게 프랑스 원정에 필요한 자금을 재차 빌려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원정은 실패했고 이자는커녕 원금 일부도 돌려받지 못하게 되면서 페루치 가문은 최소한 6만 굴덴의 돈을 손해봤습니다. 1341년에는 피렌체가 또다시 피사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켰는데 이 역시 실패로 끝났습니다. 문제는 피렌체의 연달은 패배로 피렌체의 은행들에 돈을 맡겨놓거나 투자해놓은 사람들이 은행들의 지불 능력을 의심하게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피렌체의 은행들 그리고 이를 관리하던 페루치 가문은 곧 자신들에게 돈을 맡겨놓은 전 유럽의 사람들로부터 동시에 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뜩이나 곡물을 비롯한 각종 사업이 위기를 겪으며 수입이 급감하던 상황에서 모두가 동시에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페루치 가문이 이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14세기 초중반 일종의 피렌체발 뱅크런이 발생한 것입니다. 결국 페루치 가문을 시작으로 앞서 언급된 나머지 두 가문 역시 모두 차례대로 파산을 선언해야 했습니다. 1300년부터 1424년까지 페루치 가문의 사업에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은 매년 평균적으로 약 11%의 수익을 거뒀는데 당시 대부분의 은행들이 8% 정도의 이자를 지불하고 있었기 때문에 페루치 가문의 사업은 채권자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은 상태였습니다. 페루치 가문이 파산하자 법원은 채권자들이 원금의 5분의 1만을 확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고 믿을만한 사업이라고 판단해서 돈을 빌려준 셀 수 없이 많은 이들이 파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초반부에 언급된 파치노 디 토마소 페루치는 비록 가문의 파산으로 인해 개인적으로 바지를 내리는 수모를 겪긴 했지만 머지않아 이전의 부유한 삶을 다시 영위할 수 있었습니다. 피렌체에서 도망가 약 2년간 망명생활을 했지만 가문의 각종 재산의 명의를 채권자들의 눈을 피해 숨기는 데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파산한 지 5년 만인 1348년이 되면 다시 피렌체 주위의 토지를 사들이기 시작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돈으로도 막지 못한 재앙이 닥쳐왔습니다. 1347년 유럽을 휩쓸 흑사병이 들어닥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흑사병으로 인해 피렌체도 3분의 1이 넘는 인구가 사망했고 여기에는 페루치 가문의 인사들도 당연히 포함되었습니다. 흑사병으로 인해 유럽에서의 국제무역 역시 당연히 크게 후퇴했습니다. 약 한 세기 후 이름을 크게 떨칠 메디치 가문의 자본금이 페루치 가문이 가지고 있던 자본금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은 흑사병의 여파가 얼마나 깊고 길었는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